이번 시간에는 전국 시군에서 보급되는 유형미생물 EM균의 종류와 기능편에서 5번째 제5강입니다. 저희 경상식물연구소에서 주관되고 강의하는 5번째 시간인데요. 강합성 세균, 특히 이제 로도수도모나스 계통하고 로도박터 계통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유황세균입니다. 비유황세균, 강합성 세균, 비유황세균에 대해서 오늘 대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종류와 계통을 보면 강합성 세균 로도수도모나스 로도박테리아 계통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첫 번째 로도박터 스페로이데스, 로도박터 스페로이데스 가장 시군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군에서는 로도박터 캡슐레투스를 보급하고 이 두 가지를 보급되는 미생물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도수도모나스 팔루스트리스 요것도 보급되는 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거는 극히 소수인데요. 아나베나. 이게는 남조류입니다. 남조류. 플랑크톤에 있는 남조류. 아나베나는 이제 여기에 시아노박테리아라 그래. 시아노박테리아. 이거는 이제 질소를 많이 고정합니다.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해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이제 이 냄새가 이제 많이 되면은 감을 때 강에 이제 상당히 많이 강에 아나베나 증식이 많이 돼서 환경단체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냄새도 나고 이거 해로우니까 이걸 가지고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 금방 자연은 손상, 이제 새롭게 이제 그게 치유가 되는데요. 그 이제 남조류라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식이 되고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이제 이 남조류가 많이 정식이 되면 그 다음에 영양이 이제 언이 없다 이러면 다시 자연의 생태계는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환경단체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을 정비하고, 강을 뚝을 막고 하천 홍수를 방지하는 이 하천 정비 작업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천 준설은 필요한데 정체되어 있으면은 이제 가물면 오래되면 그 부영양원이 거기서 집적이 되어서 거기서 조류가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근본적으로는 저 강 상류에 사는 마을이나 농경지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을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환경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치유법입니다. 결국 강에서 바다로 가게 되면 바다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가장 지금 모든 것은 환경 폐기물들이 바다로 몰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지금은 가장 손쉬운 폐기물 처리장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 폐기물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언젠가는 도래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환경의 오염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 아나베나는
남조류로부터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 환경 보존이라든지 미생물의 그 농업의 농업적 이용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강압성 세균은 이제 농업적으로 보면 공기 중 질소를 많이 고정합니다. 강압성에 의해서 스스로 약물을 만들어서 질소 고정 능력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연작 장애를 굉장히 해소를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 또는 옥신, 아예 인돌초산 같은 그 호르몬을 많이 만듭니다. 호르몬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농업적으로 상당한 유익한 미생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축산적인 응용을 보면요, 냄새나는 거 악취죠. 악취 제거. 항바이러스 물질을 이제 분비를 합니다. 얘들이. 그래서 영양 물질도 생산해서 영양원이 되고요. 살아호울성을 증대합니다. 예. 가축의 정체량을 향상시킵니다. 예. 그래서 축사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악취도 제거하면서 이건 다른 미생물, 바실러스라든지 다른 유산균이나 이런 미생물과 결합시켜서 유기물 분해력을 굉장히 촉진을 시킵니다. 예, 촉진시킵니다. 이런 농업적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균을 보면은 스페로이데스, 로도박터 스페로이데스 균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로도박터 캡슐레타 이렇게 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로도수도모나스 팔로스트리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정식이 되고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베나는 여기 남조류입니다. 녹색을 띠고요. 플랑크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띠를 형성이 돼서 이렇게 시계줄처럼 띠를 촥 형돼서 얘놈들은 막 엄청나게 정식력이 강합니다. 환경 조건이 많으면은. 그래서 다음은 강압성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을 보면은 일반 미생물들은 이제 생명체나 생명이 없는 사체에 기생을 합니다. 생명체나 일반 미생물들은 그렇죠. 생명체나 그러니까 부산물 등에 기생을 하는데 식물 엽록소가 합성한 물질을 영양으로 생존합니다. 걔들은 일반 미생물들은 그렇죠. 하지만 이 지금 강압성 미생물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여 생존합니다. 이들 미생물들이 이제 강압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잎은 엽록소에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그래서 엽록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엽록소에 있는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기작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틈에 이제 엽록소에 있는 칼슘이 이제 산소를 내보냅니다. 산소를 내보내는 것은 낮에 일어나죠. 낮에 일어나면 내보냅니다. 산소를 내보내면 CO2를 어디서 흡수하면 단백질, 엽록소에 있는 루비스코 단백질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비스코 단백질이 그 3인산하고 결합됩니다. 3인산. 3인산하고 결합돼야 되지 2인산하고 결합되면 문제가 낮에 강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대 식물들은요, 이거는 C3 작물이라고 하죠. C3 작물, 딸기라든지
호박, 고추, 사과 이런 건 다 C3 작물들은 낮에 강호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포 작물, 특히 옥수수라든지 이런 작물들은 하몬가 작물들은 강호흡을 많이 안 해요. 특히 이제 다육식물, 다육식물들은 거의 적게 합니다. 그러나 C3 작물인 딸기 같은 우리가 생활 일반 채소, 가채류들은 고온이나 건조해버리면 하우스 시설 내에서 강호흡을 거의 한 50% 해버립니다. 낮에 합니다. 낮에. 그게 이제 2인산으로 결합돼 버리면 강호흡을 하는데 3인산으로 결합돼야 식물의 조직이 되고 세포가 활성이 돼서 식물의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강합성 세균은 엽록소와 좀 다른 구조를 가지는 테트라하이드로포르핀이라는 디하이드로포르핀이라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탄소나 유황 등을 산화시켜 양분을 합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강합성해서 탄소 동화작용으로 의해서 양분을 흡수하는 포도당을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생식 방법에 따라 색깔이 다양하여서 홍색 세균, 홍색 유황세균, 홍색 비유황세균, 또 녹색 황세균 등으로 구분됩니다. 녹색은 예를 들어서 녹색계도 시아노박테리아, 아까 이야기한 시아노박테리아, 크로렐라 같은 또 이런 계통. 우리 농업에 폭넓게 이용되는 이러한 균은 홍색 세균류에서 홍색 황세균과 홍색 비유황세균으로 구분합니다. 홍색 황세균은 수면 아래에서 항아수소를 먹이로 이용하는 절대적 현기적 세균인데, 반해서 홍색 비유황세균은 보통 호수나 저수지의 수면 아래에서 유기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세균으로 현기적인 조건으로부터 호기적인 조건까지 다양하게 살아가는 미생물 세균입니다. 이해하시면, 그래서 지금 스테로이데스, 팔로스테리스 이런 계통은 비유황세균입니다. 홍색 세균 중에서도 비유황세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합성 세균은 인체에 안전하고 가축 사료용으로 많이 쓰여도 좋습니다. 가축의 사료용으로. 그래서 강합성 세균을 실험을 하는 것은 일본에서 실험한 건데, 다양하게 실험한 결과는 살모넬라균이나 0157에 대해서도 용균력, 균을 분해시키는 것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균력이 크다. 0157 이런 것들 살모넬라균을 처리한 시험구에서 굉장히 억제되고 영균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결과를 보면 쥐에 먹였을 때 쥐의 체중이 많이 먹일수록 체중이 증가되어서 오히려 생체율이 증가되고 또 이렇게 영양원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합성 세균을 흰쥐에 바실러스 세균하고 같이 접종 실험을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이상 없고 생육이 정식됐다. 쥐가 생육이 촉진됐다. 그리고 건강한 쥐가 더 건강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 강합성 세균은 사람도 먹을 수 또 안전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지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또 이제 강압성 세균과 식물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강압성 세균이 갖고 있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식물 성장 촉진이 되고 식물 호르몬으로서는 이제 로도박터 스페로이데스가 많이 됩니다. 이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식물 성장 촉진 미생물, 특히 로도박터 스페로이데스를 시험한 결과 오이 같은 데서는 생중이 촉진되고 처리한 데서 유기산 분비가 촉진되고 새싹 길이, 뿌리 길이, 무게, 건조, 중량, 엽록소 함량들이 훨씬 증가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돌 3 아세트산, 인돌 AIA를 생성하는 미생물이다. 그럼 밝은 역조 촉진되겠죠. 식물 성장과 함께. 그래서 로도박터 스페로이데스가 우리가 이제 보급된다. 식물 성장 촉진제로서 역할을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근을 촉진한다. 발근하는 것은 로도박터 스페로이데스에서 성장한 이소 결합된 이소프레노이드 하는 것, 페르피노이드입니다. 페르피노이드. 이소프레노이드를 합성한다는 것은 식물 성장 촉진 물질을 합성하거나 이 물질은 질병을 억제하는 기능, 기생식물과 숙주식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 이소프레노이드는 화합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기생식물 뿌리의 발근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발근 촉진제 역할하고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을 돕는다. 식물 호르몬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인돌 3 아세트산, 요게 로도박터 스페로이데스. 지자체에서 공급되는 미생물 센터에서 공급되는 그 항색세균, 유황세균이 스페로이데스가 상당히 효과적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강압성 세균을 보급하는가? 또 이제 요거는 지베린 생성도 촉진합니다. 그리고 로도박터 두 번째 캡슐레이터는 여기 이제 철 의존력이 산화 촉진하는 거죠. 많이 하고요. 폐수 처리장, 이제 호기적 암흑 조건에서 폐수 처리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팔루스, 캡슐레투스, 로도박터 캡슐레투스, 고농도 유기물 폐수 처리용 미생물 처리제의 효과가 많다. 그래서 이제 특허도 이렇게 많은 특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허가 있고, 벼농사에서는 벼의 농경학적 및 생리학적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보라색 비유황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이제 로도박터 캡슐레투스가 역할을 합니다.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식물의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도박터 캡슐레투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급되는 그 강압성 세균이 한 가지가 아니다. 우리 거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고요. 로도수도모나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도수도모나스 팔루스트리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로이데스 첫 번째 거하고 이제 두 번째 거하고 공급되는 지자체가 있고요. 세 번째 로도수도모나스 팔루스트리스 이제 이런 거는 주로 이행균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죠. 이행균 자체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이행균이 근데 너무 간단해서 이행균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행균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 안에는 대부분 이행균이라고 말하는 현기적인데 현기적 미생물로는 보면은 이제 이행균에서는 유산균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효모균입니다. 효모는 거기서 알코올을 만들게 되고요.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는 거의 그 현기적은 잘 안 들어가는데요. 현기적 바실러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강합성 세균 4가지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얘는 곰팡이 같은 거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사상균이. 이행균이 너무 단순합니다. 이행균으로 갖고 하는 건 대부분 유산균을 가지고 몇 종의 유산균을 가지고 이행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당미를 막 쓰는 거, 유산균 중에서 당을 많이 당미를 분해하는 유산균, 그다음에 효모균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효모, 그다음에 이제 이 강합성 세균이 들어갑니다. 유산균, 강합성 세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이행균이지, 이행균이 뭐 그러니까 뭐 50가지 뭐 200가지 미생물이 결합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 결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나베나 플랑크톤의 존재, 플랑크톤으로 존재합니다. 아나베나는 남조류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조류는 질소를 고정합니다. 플랑크톤이라고 보면 돼요. 아나베나가 사상형 하면 이제 곰팡이성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질소 고정 능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식물들과 공생관계를 잘 형성합니다. 그래서 또 이 냄새가 나고 독소를 갖고 있어. 신경독을 일으키는 시아노박테리아에서. 그래서 우물물에 들어가면 우물물이 우리가 이제 상수도가 아나베나가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상수도 어느 한 지역에 아나베나가 정식이 돼서 거기서 냄새가 나더라. 상수도 냄새. 일본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제 구슬물 띠 모양으로 형성이 돼서 아포를 가진 질소 고정 남조류의 속입니다. 물과 얕은 물, 습한 토양의 플랑크톤으로 발견됩니다. 습한 토양. 고독한 형태와 식민지 형태가 모두 있으며 후자는 아나베나는 물꽃을 형성합니다. 물꽃. 그래서 난리를 치게 됩니다. 온 데서 막 물꽃을 형성해 보세요. 환경단체들이 강에 아나베나가 막 된 시기, 가뭄, 특히 6월 달 우리 모내기 할 때쯤 되면 가뭄이 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그때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장마가 오고 싹 내려가면 전혀 금방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물비료로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일부 지자체에서 아나베나 시아노박테리아를 공급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로 생물비료로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는 식물 근권에서 영양분을 제공하고 효소 및 호르몬과 같은 많은 매우 효과적인 화합물을 생성하는 식물 생장 촉진하고 식물에게 높은 경쟁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양 매개 병원체에 대한 식물 방어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 외에도 식물을 공격하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및 선충류에 대한 미생물 비료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 비료 효과, 성장 촉진하는 생물 비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일에 아나베나가 막 정식이 돼서 강에 막 녹초가 막 어마어마하게 정식되면 그것을 한꺼번에 싹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그런 연구를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물 비료를 만들면 되죠. 농가에 전국의 지자체에다 공급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것이 환경단체가 앞으로 할 일이지. 그놈을 무조건 반대하고 그걸로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는 그런 환경단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화하는 방법, 정화력을 알면 그렇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합성 세균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보급되는 미생물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했고
다음 시간에는 미생물, 어떤 미생물, 어떤 시군의 미생물이 그 분류를 이제 어떤 똑같이 보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미생물의 종류와 그런 기능을 가진 미생물을 보급하는 분류를 다음 시간에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총론에서 이제 강론으로 가게 되면 더 세부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의 피부에 닿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